How's that? 결국 유승민 후보만 진짜 우리 국민의힘 경선 열차에 태우고 그냥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회 경험도 없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단일화해가지고 1+1이 1.5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금 네거티브 국면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17대 1로다가 자, 지난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을 1위로 통과했던 이 30대의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본 경선에 오른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 결과인데요. 이준석 후보가 42.6%, 나경원 후보가 17.8%, 주호영 후보가 7.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P&R 리서치 조사를 살펴보면요. 이준석 후보가 40.7%, 나경원 후보가 19.5%, 그리고 주호영 후보가 7.2%가 나왔습니다. 1위인 이준석 후보와 2위인 나경원 후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글쎄요. 수치상으로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죠. 이 2배 이상의 차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렇죠. 본선에 오른 5명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제가 여기 나와서도 굉장히 벅찬 얘기를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검증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우려도 같이 높아졌습니다. 어떤 우려죠? 지금 다른 주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제가 그 당 쪽 사람, 그 국민의힘 쪽 사람들 만나보면 처음에는 흥행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했는데 네. 좀 있다가 그 이준석 후보가 개인기는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 스펙도 좋고 다 좋은데 젊고 혈기방장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과연 대선이라고 하는 큰 전쟁에서 지휘관 할 수 있을까? 네.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던 거고 게다가 특정 뭐 이렇게 후보와 연결돼 있는 원래 들어올 때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중진들은 완전히 뭐 적폐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국민들은 불안해하죠. 네. 당원들도 불안해하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겸손하고 안정감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어제 그 합동연설에는 자세를 많이 낮추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부터 한 열흘 동안의 본격적인 그 게임인데 이때 기대를 충족시켜주느냐 아니면 우려를 계속 증폭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풍이 태풍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여론조사는 돌풍이고 결과는 태풍, 이게 태풍이다면 결과적으로 경선에서 이기는 건데 네. 그게 앞으로 열줄 운명의 그 열흘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을 향해서 적폐라고 한 적은 없고요. 약간 구시대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개파 정치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했죠. 자, 어제 광주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며칠 참 개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니 그 속에서 전당대회가 혼탁 터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비 경선의 결과를 보고 나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 당대표에 당선된다면 꼭 홍문표 후보님의 좋은 정책들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품격이 넘치는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님을 존경하는 용기 있는 민주주의자로 추억합니다. 저는 1985년생입니다.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제가 역사적으로 첫 정당 대표에 선출된다면 그 의미는 정말 각별합니다. 저에게 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은 단 한 번도 광주 사태였던 적이 없고 폭동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당대표 경선 후보는요, 1억 5천만 원까지 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흘 만에 이 금액이 도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준석 후보 이 주목할 만한 점이 후원금 대부분 10,000원에서 몇만 원씩 이른바 소액 후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니까 예전에 2002년도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대통령에게 도움이 많이 됐었던 희망돼지 저금통 이게 떠오르거든요. 최초의 보수 정당에서 나타난 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의 팬덤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는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 이 정도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팬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초로 이준석 그 후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팬덤을 그 형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 그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광주 가서 광주에 장착한 할당량을 30% 주겠다고 하는 후보를 향해서 바로 그 쏘아붙이는 게 제도로서 석패율을 그 적용해서 오히려 그 이 여러분들에게 이 중앙정치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준석. 어느 게 멋있고 정당한가라는 부분에서 할당으로서의 문제냐, 안 그러면 제도로서의 문제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미 격이 다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그 기존 정당들이 이미 오래된 정치에 대한 새로운 정치에 그 총반격이 시작됐다. 이건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극도로 긴장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